79,000주의 주식을 한 주당 6356원, 금액은 47억 6,812만 4천원입니다. 시설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해서 시간에 대량 매매를 했는데요. 대상을 보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입니다. 즉, 이 국내외 기관 투자자는 79,000주를 한 주당 6356원에 매수한 셈입니다. 즉, 이 기관의 평균 단가는 6356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i3 시스템이 커다란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가 나왔습니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이 장대 양봉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기준봉 말씀드렸죠. 이 기준봉을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며 이탈을 하게 되면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거래량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이 기준봉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i3 시스템의 경우는 전혀 이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때는 거래량이 적어야 된다고 했죠. 장대 양봉 이후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거래량은 거의 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는 강하게 거래량이 받쳐주고 조정 기간에는 거래량이 줄고 또한 조정 역시 강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아주 이상적인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개발 업체입니다. 앞으로 활용될 분야가 무궁무진하죠. 드론도 있고요. 또 방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우주항공에도 사용될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테마가 공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 i3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호재가 남아있죠. 바로 방산업체에서 유명한 안두릴이라고 하는 이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제기입니다. 안두릴의 경우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IVAS의 개발과 생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죠. 이 기사와 함께 i3 시스템은 주가가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IVAS, 즉 증강현실 헤드셋은 적외선 영상 센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개발 업체 i3 시스템이 더욱더 부각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 안두릴과 i3 시스템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이 6만원의 현재 가격은 앞으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i3 시스템의 호재는 안두릴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19일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고 20일에 처분을 완료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79,000주의 주식을 한 주당 6356원, 금액은 47억 6,812만 4천원입니다. 시설자금 확보를 명목으로 해서 시간에 대량 매매를 했는데요. 대상을 보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입니다. 즉, 이 국내외 기관 투자자는 79,000주를 한 주당 6356원에 매수한 셈입니다. 즉, 이 기관의 평균 단가는 6356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3 시스템은 유동성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5만 주, 적을 때는 3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주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관의 입장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 79,000주의 주식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조금씩 팔까요? 게다가 기관의 평균 단가는 6356원입니다. 6356원보다 더 아래에 선다가는 크죠. 게다가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겨우 5% 또는 겨우 10%의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의 평균 단가인 6356원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자기들이 매수하면 기관들이 펌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호재를 미리 입수하고 i3 시스템의 주식을 매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로템을 필두로 방산주가 강한 날입니다. 현대로템 역시 강한 기준봉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돌파,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또 재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죠. 강한 기준봉 돌파가 나온 이후 주가는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기준봉에 대한 강의는 제 영상에서 기준봉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역시 방산주 3대장인 LIG 넥스원 역시 강한 기준봉 돌파가 나온 이후 조정이 이어졌지만 기준봉의 저가를 깨진 않았습니다. 이후 다시 강한 돌파가 나왔고 현재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자, i3 시스템도 기준봉이 나왔고 현재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죠. 오늘 방산주 상승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이러한 조정이 차후 급등을 하기 위한 숨 고르기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런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래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죠.
네이버 증권이나 구글에서 i3 시스템 컨센서스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기업의 미래 실적 추정치가 나옵니다. i3 시스템의 실적을 보면 2024년까지는 딱히 그저 그런 성장률을 보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2025년부터 2026년 이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보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증가하고요. ROE는 무려 31.32%에 해당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성장성이 좋아야 주가가 오릅니다. 만약에 성장성이 똑같이 137억, 140억, 150억 이렇게 미비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라면 주가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꿈이 있고 실제 성장이 실적으로 찍힌다면 i3 시스템의 주가는 쭉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가 6만원 선이죠? 아마 앞으로는 영원히 이 6만원 선의 주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로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쉬어가는 구간을 거칩니다. 마치 i3 시스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후 다시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한 이후 주가는 약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마찬가지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며 기간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또 이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올라선다면 그때는 한 번 더 커다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i3 시스템의 미래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후 고가놀이 패턴, 즉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는 기간 횡보 이후에 다시 이 횡보를 돌파하는 모습 이후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i3 시스템의 미래 모습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는 기간 조정 이후 다시 돌파. 이 돌파 이후 50% 주가가 올랐다고 했죠. i3 시스템도 기준봉 이후 고가놀이 중입니다. 이 고가놀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이러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주가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i3 시스템 종목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이 i3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의 평균 단가 6356원 근처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꽤 괜찮은 주가 차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차트는 삼양식품이 있죠.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 이후 고가놀이 패턴, 즉 이 기준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기간 조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기간 조정이 일어난 후 다시 돌파가 나왔죠. 주식은 끝없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조정을 거칩니다. 이 조정이 상승을 위해 쉬어가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러한 조정이 상승의 막바지인지 이것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 판단해서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주가가 오른 다음 조정 후 돌파, 조정 후 돌파, 조정 후 돌파 이렇게 돌파가 4번 이상 나온 종목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파가 4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5배에서 10배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은 향후 하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4번째 돌파 구간이라면 유의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가 나왔죠. 자, 첫 번째 돌파 나왔습니다.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 이후 돌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오르다가 조정 이후 VCP 패턴을 완성하며 돌파가 나왔죠. 자, 세 번째 돌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돌파. 자, 4번째 돌파가 나왔죠. 주가는 또 조정을 겪다가 또 돌파. 자, 그러면 저점 대비 얼마가 올랐습니까? 이때가 25,000원, 이때가 한 13만원. 약 주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4번 이상의 돌파가 나온 주식은 주가가 그만큼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 후, 조정 이후 돌파, 또 조정 이후 돌파, 또 조정 이후 돌파, 조정 이후 돌파. 약 17만원까지 올랐죠. 저가가 약 25,000원. 17만원이면 주가가 약
6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주식은 이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거의 꼭지 신호가 나왔죠.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무너진 주도주는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마크 미너비니는 한번 고점을 찍고 무너진 주도주는 50% 확률로 80%의 주가 조정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17만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거의 4만원 부근이죠. 카카오 역시 고점 대비 이 하락폭은 약 80%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 이상의 돌파가 나온 주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 구간을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스는 주가가 오르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죠. 잠깐 쉬어야 주가가 다시 힘차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베이스 구간이 4번 이상 출현됐는지 반드시 살펴서 만약에 4번 이상 돌파가 나왔다면 조심해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주식은 50%의 확률로 80%의 주가 조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